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만이라고 하고요. 버추얼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나만의 노래를 만들어서 앨범을 만들고 이제 음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사이트에 올리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노하우나 좀 지름길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극복하고 해낼 거라는 거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힙합이나 R&B를 바탕으로 해서 싱어송라이팅을 하고 있고요. 6개 지금까지는 이제 6개의 싱글 앨범을 만들었고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곡들과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그 방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관련해서 좀 자세히 올린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음악을 하게 되었냐면요. 음악을 제가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정확히는 이제 싱어송라이팅이니까 보컬,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예술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술이라는 거가 평생 가는 취미이기 때문에 평생 예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이제 화가 혹은 이제 가수 혹은 작곡가 이런 사람들을 좀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의 강요로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고 체르니 한 40, 50까지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거의 다 까먹어서 그냥 제대로 곡을 칠 수는 없고요. 초등학교 때 특이하게 관악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색소폰을 불면서 왜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런데 놀이공원 가면은 이런 마칭 밴드가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초딩 때 했었고, 그 후에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컴퓨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에 빠져가지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하면서 이제 웹 디자이너의 꿈을 또 키웠던 적도 있었고, 이후에는 제가 글을 써보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고 소설을 쓰려는 시도를 좀 했었고요. 춤을 춰보기도 했어요. 동아리에 들어가서 힙합 댄스, 팝핀 이런 거를 추면서 또 이런 경험들을 좀 했었고, 잠깐 DJ를 배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배웠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 평생 하는 취미로 남지는 못했어요. 하다가 좀 질려가지고.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의 취미까지는 못 됐던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보컬을 배우게 됐는데 우연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컬은 앞으로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취미가 되었고, 이 보컬이 왜 잘 맞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보컬은 좀 연습이 편해요. 그러니까 악기 같은 경우는 악기를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연습실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럼 같은 경우는 제가 연습을 하고 싶을 때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컬은 제 여기 성대에만 목에 성대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습이 편해서 되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길거리에서도 불러 제끼고 집에서도 불러 제꼈어요. 이 악기가 제 목에 신체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연습을 좀 많이 안 해도 된다? 이게 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보컬이라는 게 재능의 영역, 센스의 영역 이런 게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보컬을 엄청난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늘 수 있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악기 같은 것들, 기타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리 센스가 있어도 절대적인 연습량이 무조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보컬 같은 경우는 연습 하나도 안 한 일반인들이 엔간한 전문가보다도 전문가만큼 부르는 사람도 되게 많죠. 물론 이제 이걸 또 제대로 하려면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지만, 여튼 저는 이게 되게 좋았고, 또 쓸 데가 많다. 노래방을 우리가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그냥 부르기도 좋고, 제가 청춘 사업,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어필할 때 써도 되고, 여러모로 이 노래라는 거는, 보컬이라는 거는 배우면 쓸 데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컬을 제가 한 2년, 3년 배우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가능하면 좀 큰 무대에 서고 싶다. 그러니까 무대에 서고 싶고, 가능하면 더 큰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참 좋아했던 밴드였는데 뭐 이런 정말 큰 무대에 나도 좀 서보고 싶다라는 이제 막연한 큰 욕심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실력도 뭐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사실 뭐 아마추어지만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아마추어였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뭐 내 어떤 음악에 관련한 뭐 내 음악을 만들어줄 사람, 음악을 같이 할 사람, 이런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뮤지션이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뭐 노래를 부르는 건 뭐 그렇다 쳐. 근데 곡은 어디서 받지? 라는 생각. 좋은 곡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TV에서 뭐 오디션 프로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오디션 프로, 특히나 이제 이런 밴드가 나오는 프로, 그리고 버스커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게 꼭 필요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제 보컬리스트, 가수의 이미지는 막 김나박이 뭐 이런 뭐 그때 우승자인 허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은 너무, 그거는 저는 그 일반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뭐 선택받은 자들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되겠다. 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도만큼 노래를 잘하지 않지만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곡을 배워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지금 작곡을 배우고 뭐 이래저래 멜론에 뭐 곡도 올리고 계속 곡을 만들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앨범을 올리면서 작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너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뭐 음악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름 잘 해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 보네 하고 이제 평탄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과정은 정말 이 험난하고 그리고 길고 긴 고통과 이 인내의 세월이었다. 마치 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런 세월이었다, 존버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존나 나름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처음에 보컬을 배우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사클에 올린 노래가 9년 전입니다. 물론 제가 되게 어릴 때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처음에 올린 노래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앨범을 낼 때까지 6년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그때 엄청나게 그 6년 내내 맨날 뭐 열심히 부지런하게 했냐 뭐 그건 아닙니다만, 정말 제가 만족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올릴 때까지 내가 노래라는 걸 만들 수 있었는데도 6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통과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 장애물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지름길들은 뭐가 있다. 이거 다 알겠어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공유드리고, 쪽 나만의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메시지, 영감, 지름길, 뭐 용기 이런 것들을 다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 음악 만들기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노래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컬이 있어야겠죠. 보컬이 있고 뭐 녹음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작곡, 작사, 편곡, 믹싱, 마스터링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서 프로듀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뭐냐? 일단 작곡은요. 작곡은 음을 만드는 걸 보통 작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노래를 다 만드는 거를 또 뭉뚱그려서 작곡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현대 음악, 이런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들에 대해서는 보통 뭐 작곡, 작사 이렇게 할 때 작곡은 그 노래 자체를 만드는 거, 주로 음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하고요. 말하자면 이런 악보가 이 작곡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뭐 작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작사는 뭐 다들 아시죠? 편곡은 뭐냐? 편곡은 이 작곡한 이 악보를 가지고 뭐 이거를 조금씩 이제 노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노래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고치거나 아니면 악기를 배치하는 것들, 뭐 이런 거를 보통 편곡이라고 합니다. 뭐 드럼을 배치하고 기타 소리를 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편곡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써서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뭐 드럼 소리를 넣고 여러 가지 소리를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편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믹싱은 뭐냐면 저렇게 배치된 악기, 뭐 예를 들어서 드럼, 뭐 보컬 소리,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리들을 잘 섞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녹음된 대로 다 한꺼번에 틀면 이
녹음된 소리 크기도 다 엉망이고, 혹은 이제 그 소리들이 너무 크면 이 소리가 깨지거든요. 너무 소리가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섞는 작업을 믹싱이라고 하고요. 뭐 보통 이런 장비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딱 적당한 볼륨들, 적당한 뭐 소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를 믹싱이라고 하고요. 이 마스터링은 이제 볼륨 조절, 그리고 그러니까 최종 볼륨 조절, 그리고 이 소리들이 딱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 소리와 음원을 완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리들을 뭐 잘라낸다든지, 아니면은 이 소리들이 적절한 위치, 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마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믹싱이랑 마스터링은 이 엔지니어의 영역이에요.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작곡이나 편곡, 그리고 믹싱. 그러니까 믹싱이라는 게 뭐 엔지니어가 하기도 하지만 이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담기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 소리가 컸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믹싱의 어느 정도는 또 프로듀서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은 프로듀싱을 한다, 혹은 이제 난 프로듀서다, 이런 사람들은 뭐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고 믹싱까지 해서 어떤 최종으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음원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제가 뭐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 뭐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거는 이제 약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작곡, 편곡 이런 거는 좀 더 옛날 전통적인 뭐 예를 들어서 밴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더 전통적인 음악에서의 용어라서 뭐 편곡이라는 말도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엄청나게 전문가, 뭐 전공자는 아니니까 그냥 대충 요런 느낌이다라는 거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프로듀싱을 배우면 그냥 내가 원하는 노래를 생산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컬이나 뭐 그러니까 내가 꼭 작곡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나 보컬 하는데, 나 혹은 연주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의 프로듀싱을 배우면 좋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컬만 하시는 분들도 내가 녹음한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이 느낌이 아닌데 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목소리랑 녹음된 목소리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이펙터, 뭐 여러 가지 기술들, 테크닉들, 이펙터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목소리, 혹은 내가 이런 가수의 느낌, 혹은 이런 가수가 특이하게 내는 어떤 음색, 톤, 뭐 오토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정이 되는 효과도 있어요. 마치 이제 필터 카메라에서 얼굴 보정을 한다든가, 뭐 우리가 화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목소리도 되게 듣기 좋게 왜 보정을 해서 내가 좀 못 불렀어도 정말 잘 부른 것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나만의 톤을 만들고 나만의 개성 있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악기 녹음할 때도 내가 톤을 만진다든지 녹음을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프로듀싱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커버 음원, 연주 커버 뭐 이런 것들도 직접 제작해서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프로듀싱 배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뭘 만들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난 뭘 만들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정석적인 방법으로 나는 뭐 이런 음악 만들 거야. 근데 그 음악이 되게 어려운 음악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만드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는 요 정도면 됐어, 난 이런 정도 음악이면 그냥 됐어, 요 정도로 딱 생각을 해보면서 최대한 내가 단순하게 음악을 만드는 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느낌,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런 음악,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의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는데 수업에서 너 내일까지 네 노래를 만들어 와야,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너 내일 죽는다, 아니면 너 뭐 F 받는다, 이런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즘에는 이 AI죠. AI로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온 히트 노래들도 되게 많이 인터넷에 막 요즘 돌고 있잖아요. AI로 음악 만드는 거는 사실 뭐 제가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정말 쉽죠. 그냥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누구나 5분 만에 완전한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그냥 이렇게 AI로 그냥 뭐 노래 만들래,
나 이거 나 이 정도면 됐음 라고 하면은 뭐 그걸로도 괜찮아요. 그걸로 됐어요. 끝. 뭐 제가 여기에서 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냥 그렇게 만족하시고 계속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냈다, 창작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게 이거 나 진짜 괜찮은 거 만든 것 같다, 나 너무 만족스럽다 라고 하면은 그거 된 거예요. 안 하는 거보다 아무리 퀄리티가 뭐 어떻고 막 뭐 그렇건 간에 안 하는 거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계속 해 나가면서 근데 나 이거보다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더 퀄리티 있는 거 하고 싶은데,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를 스스로 그런 걸 느끼는 게 더 좋아요. 안 하는 거보단. 무조건 뭐라도 해보세요. 근데 하다 보면 근데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더 이건 좀 아닌데, 내가 뭐 AI로 만드는 거를 내 노래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퀄리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더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처럼 더 좋아하는 음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은 대략 이런 난이도 순으로 이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노래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치면 그냥 독학으로도 되게 할 수 있는 수준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슨을 엔간하면 받아서 하면 좋은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노래를 만들다가 딱 내가 생각한 장르로 만들고 싶다. 나 이때는 이런 멜로디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악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독학이나 레슨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프로그램을 써서 한 땀 한 땀 노래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면 좋고요. 독학으로도 되게 괜찮은 노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쉬운 프로그램으로 게러지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 아이폰 앱으로도 있고 맥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도 되고요. 이거를 쓰면은 되게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노래를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이 게러지밴드로 노래를 만들어서 정말 성공한 뮤지션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스티브 레이시라는 뮤지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되게 좋아져서요. 뭐 이론을 굳이 다 몰라도 충분히 좋은 곡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게러지밴드밖에 지금 떠오르는 게 없지만 더 되게 쉽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독학이 아니라 그냥 이 프로 뮤지션들도 이 스플라이스라는 플랫폼을 정말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온갖 소리들, 온갖 뭐 예를 들어서 드럼 소리, 탕탕, 탁탁, 칙칙, 막 뭐 이런 드럼 소리들부터 뭐 여러 가지 보컬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음악에 쓰이는 모든 엔간한 소리가 스플라이스에 다 있고요. 스플라이스에 있는 소리만 대충 딱딱딱 조합을 해도 노래 하나가 뚝딱 하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플라이스에 뭐 드럼이 찍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럼 소리가 둥타닥닥 둥타닥닥 둥투둑툭 둥타닥닥 뭐 이런 소리가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소리가 지징지징 뭐 이런 소리가 있어서 그런 것만 대충 합쳐도 노래 하나가 뚝딱 하고 나올 정도로 이 스플라이스는 정말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들은 그냥 제가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플라이스를 적극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꽤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스플라이스는 최고 전문가들도 이 스플라이스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소리를 올려요. 그래서 이 스플라이스는 정말 좋기 때문에 쉽게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써도 되게 괜찮은 음악을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게러지밴드가 아니라 나는 뭐 그냥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라고 해도 요즘에 모든 강좌와 모든 방법이 유튜브에 다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에이블톤을 쓰고 있고 에이블톤을 되게 좋아하는데 에이블톤 그냥 그걸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에이블톤 강좌 들으면 돼요. 뭐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유튜브에 다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뭐 이걸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검색만 잘하면 모든 지식과 모든 노하우 테크닉들을 유튜브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뭘 해도 나 혼자 그냥 무조건 다 해서 성취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거 딱 하기로 맘먹었어.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거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막 하려다가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나 이거 잘 안 돼, 그러면 포기할래,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의 95%의 사람이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작의 과정은 되게 넘어야 하는 허들이 되게 많고 지루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내 의지로 이거를 막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거는 거의 저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때, 그리고 이제 험난하기도 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 세계를 탐험하기 때문에 좋은 가이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슨 받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레슨 받을 때 이 미디 혹은 이제 프로듀싱 이런 것들 키워드로 레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을 잘 구해야 돼요. 선생님을 잘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잘 구했을 때 내가 이 레슨, 선생님과 같이 하는 이 레슨을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잘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창작을 할 때 나의 이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끝에 저 끝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인이 이 프로듀싱뿐만 아니라 이 예술, 창작 이런 것들을 할 때 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론이 끝이 없어요. 곡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 수준의 곡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전공자나 혹은 이제 프로 이런 뮤지션들한테 레슨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화성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너는 뭐 힙합 할 거야? 그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뭐 이런 것, 장르에 대한 이해도 있고, 프로그램 사용법도 당연히 배워야 되고, 플러그인, 뭐 사운드 디자인, 신디사이저는 어떻게 쓰고, 뭐 드럼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막 리듬은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화성학은 정말 어렵고요. 심지어 저도 화성학 잘 몰라요. 예,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 난 그냥 노래 만들고 싶은 뿐인데, 나 당장 노래 뭐 빨리 최대한 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지, 내가 저 이론을 배워갖고 얼마나 완벽한 뭔가를 만들려는 게 아닌데,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대략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냥 시작도 못하고 관두거나 이렇게 하다가 금방 관두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창작의 고통, 음악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까지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요, 음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저도 그랬고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 귀는 되게, 말하자면은 좋은 귀, 뭐 황금 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취향이라는 게 꽤나 높은 상태일 겁니다. 높고 까다롭고 혹은 나만의 취향이라는 게 확실히 있고, 그래서 난 이런 음악이 좋다, 이런 음악이 싫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심지어 이 프로 뮤지션들, 이 내가 좋다, 싫다, 구리다,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프로 뮤지션들이잖아요. 심지어 프로, 정말 음악을 잘한다라고 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의 음악조차 여러분들은 이건 구려, 이거는 쩔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 황금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악을 막 창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똥손이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 나만의 음악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든 결과물이 진짜 너무 구려가지고 이 자기 혐오가 들 거예요. 여기 보이는 그림들처럼 말이죠. 도자기 깨는 장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아니, 그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도자기 같은데 왜 이렇게 깨세요? 막 이런 다큐멘터리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장인조차도 내가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구려,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대체 어떻겠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유독 작곡이라는 걸 하면 이게 좀 심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피아노나 기타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치면은, 예를 들어서 피아노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오는 이런 거 쳐요. 이런 거 막 치면은 너 되게 잘 친다, 멋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쇼팽을 내가 막 치는데, 야, 너 조성진에 비해서 진짜 개구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조금 대충 리듬 틀리고 대충 강약이 구리고 이렇게 쳐도 친다라는 것 자체로 되게 우와 멋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마추어가 막 작곡해서 프로듀싱해서 만든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하면서 예, 이게 이게 듣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프로가 만든 곡도 구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지어 나 스스로한테도 적용이 돼요. 내가 만든 노래인데, 내가 진짜 고생을 해서 만든 노래인데 개구리다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연주하는 거, 이 악기를 연습하고 연주하고 공연하는 거랑 이 창작하는 거, 창작을 해내는 거는 약간 좀 그 느낌이 같은 예술이지만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낙담의 골짜기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과 그 정도랑 내가 하는 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 내가 실제 발전하는 거는 굉장히 거기보다 더딘데, 이 한 점을 넘으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전도 정말 빠르게 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완벽주의라는 건데요. 되게 많이 이런 뮤지션들이 다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딘을 되게 좋아하는데, 딘도 이런 편이고, 뭐 프랭크 오션, 제가 지금 프랭크 오션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한 곡, 한 앨범을 막 몇 년,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요, 곡이라는 건요, 그냥 빨리 만들려면요 1시간으로도 충분히 곡이 나옵니다. 이 박진영이 텔미를 만들 때 그냥 그 비행기에서 3시간인가 5시간 만에 만들었대요. 곡이라는 건요, 그냥 빨리 만들려면 한 1시간이면 금방 만들어요. 처음에 곡을 만들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곡을 하나 완성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완성했다, 나 좀 개쩌는 듯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뭐 같이 뭐 친한 뭐 뮤지션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듣잖아요. 그러면 걔가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저렇게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도 들으니까 이거 좀 별론데, 계속 들을 때마다 이건 좀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면서 막 무한 수정을 합니다.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것도 바꿔볼까? 근데 그래도 안 괜찮아요. 오히려 처음에 난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왜 괜찮다고 생각했지?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요, 이 의욕을 그냥 상실해요. 족같다, 그냥 나가서 술이나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내가 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돼? 내가 존나 다 했잖아. 어떻게 다 해줬잖아. 근데 이 곡이 내가 어디까지 대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수정을 하고 계속 만들고 혹은 내가 막 해야 만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보이질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생계 있죠. 이 작곡, 음악을 하는 건요, 내가 배울 수 있는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술들에 비해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요, 이 모티베이션이 덜 생기죠. 사실 이제 돈이 되거나 남의 돈을 받거나 돈을 벌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밤새서 해요. 막 내일까지 해야 되고 막 내일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러면은 하잖아요. 그리고 신나서 하죠. 또 돈이 많이 벌리기도 하면. 근데 돈이 안 되니까 더욱더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돈은 많이 듭니다. 돈을 또 최소한으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돈이 실제로 음악을 우리가 프로듀싱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들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한국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고나리를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요. 너 음악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할 건데? 너 음악 이거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야? 너 이거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어? 그 시간에 알바나 하나 더 해라, 돈 벌어라. 네가 너 노래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더만,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계속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앨범 내기 전에는 진짜 내가 진짜 쩌는 사람들이 내 앨범 내자마자 난 슈퍼스타가 될 것 같고, 이거 거의 멜론 탑백 찍고 거의 대학 축제 다니면서 그냥 공연 조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음악을 낸 모습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제가 골든 아우어라는 노래는 1.8억 회 스트리밍이 있는데, 제가 비슷한 골든 무식이 노래를 냈는데 여태까지 재생이 11회 됐네요. 그리고 난 거지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 문제.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프로도 아니니까 사실 뭐 재능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뭐 그럴 것도 없지만, 그리고 사실 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합니다. 아 근데요, 네, 근데 이 보컬이나 작곡할 때 되게 중요한 재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음감입니다. 음감을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절대 음감이라는 건요, 그냥 듣자마자 피아노의 위치에 있는 이게 도다, 띵 들었을 때 이건 미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어떤 음인지 정확하게 맞추고요. 심지어 띵띵띵 라고 막 이렇게 들었을 때, 뭐 이렇게 들었을 때 도썰미 뭐 이런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확히 맞추는 거 연달아서.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쭈랑 들었을 때 이게 뭐 C 코드다, 도미솔 막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가 절대 음감이고요. 상대 음감은 사실 띵띵띵 이렇게 들었을 때 도썰미인지 뭐 시파레인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기준 하나만 정해주면 이게 도야, 띵띵 이게 도니까 그럼 이건 도솔미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 이름으로 음을 좀 쉽게 인식하는 거 정도 되면, 그러니까 노래가 개 이름으로 들리거나 아니면은 대충 피아노로 좀 쳐보면은 이걸 재현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상대 음감. 그러니까 노래가 그냥 개 이름으로 들리는 사람, 띵띵띵띵띵띵띵띵 도레미레 도 이런 식으로 들리거나 느낄 수 있는 거는 상대 음감. 여기까지 상대 음감까지만 있으면요, 되게 그 작곡이나 보컬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뭐 어릴 때 피아노를 쳐본 분들이 이런 게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대충 음감, 그러니까 드르르르르르 이게 도레미레 도까지는 안 들리더라도 뭐 내가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쳐보면서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재현할 수 있으면은 그건 좀 대충 어느 정도 음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음악을 어느 정도 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을 충분히 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근데 음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걸 딱 들었는데, 심지어 내가 피아노로도 쳐봤는데 이게 맞나?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음을 만들 수가 없어. 심지어 이게 뭐 특히나 보컬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뼈 아프죠.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좀 정말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창작. 그리고 제가 이 음악을 하고 뭐 노래를 만들면서 제일 또 많이 듣는, 그냥 제 친구들이나 모르던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거에서 어떤 걸 주제로, 소재를 어떻게 찾으세요? 어떤 노래를 써야 될지를 어떻게 그 영감을 받으세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재가 차고 넘쳐요. 그냥 이 머릿속에 너무 투머치로 많아요. 이게 제가 시간도 없고 실력도 모자라가지고 이거 다 못 내고 있는 건데요.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배설 못해서 전 변비 상태인데요. 그래서 내가 뭐 노래 만들면 좋겠지만 내가 뭘로 만들지, 뭐에 대해서 만들지 이게 아예 모르겠다. 나 아예 그냥 이거를 떠올리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좀 MBTI로 치면은 S 이런 성향의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창작, 나만의 곡을 만드는 건 조금 말하자면 힘들 수 있어요. 더더욱 이런 게 또 모티베이션이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또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히 없으면 그게 또 모티베이션이 또 별로 안 되는 거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랑 같이 노래를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남의 의뢰를 만들거나 내 친구가 만들고 싶은 걸 난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건 오케이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허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죠. 그래서 내가 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슨을 받아야 되겠죠.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험난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야겠죠. 근데 아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뭘 하고 싶나? 나는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노래를 하고 싶은가? 이거를 정의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장르? 혹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뭐 이 노래, 요런 노래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거. 노래를 만들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길래 여러분은 노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뭐 나 혼자의 만족이면 괜찮은가요? 나 혼자만 만족하면은 뭐
뭐 아무도 안 듣건 뭐 하건 그냥 다 괜찮은지, 아니면 나는 누군가가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를 꼬시고 싶다. 그럼 그 여자가 이 노래를 좋다라고 적어도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내 노래를 들어줬으면 좋겠다인지, 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혹은 정말 뭐 이 리스너들, 많은 리스너가 내 노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뭐 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쩌는 노래였으면 좋겠나요? 막 대충 요 정도면 괜찮아요. 요 정도 뭐 내가 듣는 뭐 사클에 올라오는 이 정도면 괜찮은지, 아니면 진짜 나는 뭐 카니에 웨스트, 뭐 트래비스 스캇, 뭐 위켄드, 막 브라운 아이드 소울, 막 멜로망스, 막 뭐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내가 그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뭐 한 달 후인지, 일주일 후인지, 아니면 1년 정도 후, 아니면 2년, 3년까지는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아마추어로 계속 할 건지,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디 나가서 뭐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 아예 데뷔를 할 건지, 프로 활동을 하고 싶은지, 프로 지망생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기 전에 다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지금 생각해 보고, 또 음악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당시에 이랬습니다. 저는 힙합 R&B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힙합 R&B를 만들고 싶고, 뭐 롤모델이라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있었고요. 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라는 게 있었고, 내 머릿속에 뭔가 좋은 멜로디 같은 게 떠다닐 때가 있었어요. 막 멜로디가 생각날 때가 막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좀 구체화하고 싶다. 저는 자기만족도 중요한데요, 내가 사실 음악 진짜 잘한다, 내가 막 음악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고, 제일 또 중요했던 게 내가 나로부터 나온 음악이 내가 명작이라고, 적어도 내 스스로는 명작이라고 생각될 만한 거를 내가 죽기 전에 남기고 싶고, 최대한 빨리 늙기 전에 이 음악을 하고 싶었고, 가급적이면 프로로 활동을 하고 싶다. 뭐 사실 개 성공해가지고 막 연예인들이랑도 놀고 막 인싸 되고 초대도 받고 주변에 부러움도 사고 예쁜 여자친구도 막 만들고 싶었어요. 여튼간에 네 뭐 그랬다 이거죠.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여튼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이런 목표와 생각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을 찾고, 아까도 얘기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레슨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저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음악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뻔뻔하고 당당하세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쪼는 거. 내가 뭔데? 나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그렇게 나 병신인데, 나 전공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뭐 음악을 잘 알고 잘 하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너무 쫄았어요. 사실 레슨 선생님을 구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음악을 하고 있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일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걸 너무 쫄아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휘둘려요. 큰일 났다, 나 재능 없나? 나 좆됐나? 나 구린가? 비판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너무 가짜않게 생각하고 막 비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왜 후회가 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오래 걸렸고 의욕을 잃은 기간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레슨 선생님을 일단 구하는 법. 저는 이제 숨고를 늘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레슨을 구할 때 다양한 뭐 과외 뭐 이런 관련한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숨고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숨고에 가서 뭐 미디라고 치면 저렇게 미디 컴퓨터 작곡 레슨이 뜨네요. 저기에다가 뭐 내가 선생님 구해요 이렇게 요구사항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견적이 따라라락 옵니다. 그러면 제일 해야 될 거, 선생님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봐야죠. 선생님들이 여태껏 어떤 작업물들을 만들었는지, 그런 걸 듣고 괜찮다, 좋다, 내가 스스로 좋다라고 느껴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작업물이 되게 괜찮네, 나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네 하는 느낌이 드는가, 이런 게 중요하고요. 선생님의 취향, 선생님이 만드는 음악, 선생님의 방향성이 내가 하고 싶은 방향성이랑 비슷한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음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세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20-30년 하고 막 최고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장르까지 잘 알고 잘 해주진 않아요. 힙합의 전문가라고 해서 EDM까지
물론 지식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 내가 만들고 싶고 이런 음악과 유사한 걸 지금 하시는 분인가,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이런 뮤지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좋아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좋고요. 뭐 레슨 장소가 너무 멀면 그만큼 힘들겠죠, 찾아가기. 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보고요. 그리고 보통 선생님들이 다 시범 레슨 이런 거를 제공합니다. 1회 정도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1회만 레슨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시범 레슨을 엔간하면 받아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죄송한데 다른 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혹은 이제 뭐 다른 핑계를 대든 뭐 그렇게 하시든가, 한번 받아보고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 이거를 되게 추천합니다. 네, 음악 프로그램, 이거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인데요. 뭐 그냥 뭐 보통 DAW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골라야 되는데요. 이거는 취향 차이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저렇게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턴, 애플 스튜디오 이 4개 중에 하나 고르게 될 거고요. 솔직히 저거 4개 아니면 그냥 배우지 마세요. 뭐 그 외에도 뭐 더 있지만 엔간하면 저 4개 중에 하나를 배우시고요.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자면 저는 로직과 에이블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에이블턴을 쓰고 있습니다. 큐베이스는 좀 옛날에 많이 쓰셨어요. 좀 옛날에 전통적으로 큐베이스를 되게 많이 썼었고, 저도 큐베이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큐베이스가 좀 어렵고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버전들은 되게 괜찮다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요즘은 또 여러모로 큐베이스 좀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는 뭐 힙합이나 좀 EDM, 약간 힙합 내지 EDM 쪽에서는 보통 에이블턴을 되게 많이 씁니다. 힙합에서는 FL 스튜디오도 되게 많이 쓰고요. 특히나 EDM에서는 에이블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로직도 굉장히 좋은 DAW라고 생각하는데요. 로직은 큰 단점이 무조건 맥만 있어요. 맥으로만 해야 되고, 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로직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맥은 사실 맥 전용 플러그인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에이블턴은 뭐 윈도우랑 맥 둘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에이블턴을 좀 보통 추천하는 편이고요. 뭐 로직도 괜찮아요, 맥이 있으면. 그리고 애플 스튜디오도 되게 괜찮다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한번 써본 적은 없었고, 그리고 애플 스튜디오는 아직까지 조금 뭐 한국에서는 특히 좀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에이블턴을 보통 추천을 합니다. 근데 취향 차이입니다.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이랑 시범 레슨을 하면요,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저를 쭉 가르쳐 주실 건가요? 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세웠던, 내가 이런 식으로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런 음악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에 반영을 해줄 수 있는지 들어보세요. 맞춤형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그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냥 이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제 말 들으시면 돼요, 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분은 저는 솔직히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음악이라는 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험난하고요, 길고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나한테 지름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음악 입시생이 아닌 한은 나한테 맞춤형으로 최대한 빨리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3달간은 뭐 화성학 공부할 거고요, 뭐 몇 달간은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이론을 배우느라 진이 빠져요. 여튼간에 이 나의 목표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최대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연한 선생님인가,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별로였던 경험, 저는 이제 처음에 음악을 배웠을 때 한 2년 조금 안 되게 배웠었는데, 그때 배웠던 선생님한테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라는 게 뭐냐면, 계속 배우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음악, 내가 원하는 종류의 음악,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음악이 계속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실패죠. 그게 화성학을 그냥 화성학을 우리 배워야 돼, 화성학은 무조건 배워야 돼, 화성학 공부를 되게 강조하는 거, 화성학을 배워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 이론과 기본기 이런 거를 무조건 이 응용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우리 같은 취미로 하려는 사람, 일반인한테는 쥐약입니다. 그리고 곡을 카피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무지성으로 이 곡 카피해오세요, 이 곡 카피해오세요, 이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내가 좋아하는 곡 카피를 하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그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곡을 카피해 오라고 하는, 그 내가 잘 모르고 관심 없는 곡을 계속 카피만 하는 거,
이거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잘한 디테일, 너무 자잘한 디테일에 좀 치중하시는 분들, 저는 좀 별로였고, 그런 분들한테 오래 배워도 결국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경험은 제가 3번째로 만난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을 배우고 나서 1년, 2년 만에 바로 좋은 내가 만족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 지름길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네가 원하는 노래가 100이라고 하면 거기에 한 6, 70 혹은 7, 80, 8, 90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빡빡빡빡 제시해 주는 분,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지름길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일 빨리 노래라는 걸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근데 요거는 네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지 않니?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을 수 있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걸 먼저 지름길을 제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왕도가 이런 것들이 있어. 네가 이걸 하면은 이것도 할 수 있단다. 너가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넣어봤잖아. 근데 네가 원하는 악기를 네가 원하는 소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 뭐 너가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걸 배우면 소리나 악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이 네가 원하는 소리를 언제든 만들 수 있단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론, 예를 들어서 화성학이라는 것도 화성학 몰라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멜로디나 레퍼런스 가지고 노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노래를 만들게 해준 다음에 더 좋은 멜로디, 더 심화된, 더 깊은 멜로디나 코드를 쓰고 싶을 때 화성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론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 뭔가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좀 더 하고 싶을 때 배우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 음악을 디깅,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기본적으로 선생님도 꽤 좋아하고 있는데 이 노래 좋아하시면은 저 노래도 좋아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음악을 디깅해가는 과정, 이런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음악 추천을 맞춤형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이게 마치 위스키 바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바텐더가 내가 좋아할 만한 위스키를 계속 추천해주는 뭐 그런 경험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 경험이 재밌기도 하거니와 내 음악적인 깊이를 계속 늘려주는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이 음악 디깅하는 게 되게 재밌는 선생님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배우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면은 다른 방향, 저희 약간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요? 그리고 그게 그래도 정 안 되면은 그냥 다른 선생님 찾는 거에 주저하지 마세요. 선생님 하나 찾아서 몇 개월 했는데 잘 안 돼. 나는 음악을 못 만드는 사람인가? 이렇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 만나면은 그게 갑자기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선생님 만나서 막 1년 배우고 그 다음 선생님 만나서 1년 반 배웠는데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을 만나니까 됐어요. 한 번에.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음악이라는 던전을 어떻게든 계속 시도를 하면서 로그라이크 게임 하듯이 계속 시도를 하면서 이 끝까지 어떻게 내가 뚫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는 이 재미를 우리가 느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슨을 하시면서요, 장르에 따라서 뭐 물론 다르겠죠. 힙합을 하냐 아니면 발라드를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스플라이스,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스플라이스를 가지고 사운드를 찾고 그 샘플을 이용해서 곡을 만들기, 이거를 꼭 배우시고요.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든 간에 악기, 이 소리 되게 좋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노래에 접목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운드 디자인을 모르면 수많은 플러그인들, 그러니까 이 악기들을 계속 찾거나 저 스플라이스를 종일 뒤져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 난 못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걸 배우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언제든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사운드를 만들게 되거든요.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만들고 다양한 이펙터라는 걸 써서 그거를 보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주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소리를 95%, 99%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저는 꼭 배우시고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의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좋은 레슨 시작했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우게 되실 거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 실용음악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주 듣는 팝, 뭐 힙합, EDM, 뭐 발라드도 포함이고, 뭐 이런 기준.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는 뭐 클래식, 완전 클래식 음악,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국악, 이런 뭐 그런 좀 더
특수한 음악 빼고 이런 실용 음악 기준으로는 우리가 미디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한 뭐 에이블톤, 로직 이런 DAW 음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뭐 비유하자면 포토샵 같은 거 배우는 거죠. 포토샵이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우듯이 음악 편집 프로그램 배우는 법. 그리고 VST는 뭐냐면 Virtual Studio Technology라고 하네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VST는 뭐냐면 이제 악기, 가상악기예요. 가상악기. 우리가 기타, 피아노, 드럼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갖고 와서 뭐 다 일일이 녹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이 뭐가 있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배우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론이나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소리를 만들고요. 그 만든 소리를 조합해서 뭐 드럼을 먼저 쌓고 그 위에 피아노를 치고 그 위에 기타를 넣고 그 위에 베이스를 넣고 목소리를 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자, DAW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작곡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모든 이 음악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VST, 음악 프로그램들이에요. 음악 소리들을 컴퓨터에 내장을 해서 우리가 원할 때 악기 소리를 꺼내 먹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면은 아까 앞서 얘기한 이 DAW에서 저 악기들을 하나하나 불러와서 요 옆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드럼, 뭐 오르간, 신스, 피아노 막 이런 것들을 무한으로 불러와서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터라는 것도 있어요. 이펙터도 VST에 포함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간감, 뭐 예를 들어서 에코 이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 소리를 왜곡하거나 보정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효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상악기입니다. 화성악도 뭐 제가 아까 뭐 화성악이 뭐 어떠고 했는데 화성악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화성악은 이제 음의 규칙이에요. 이 소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자연스럽고 좋고 혹은 이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 발라드나 재즈 같은 곳에서 우리가 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런 느낌이 또 됐다가 이런 것들을 내주는 게 이 화음들, 코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론입니다. 재즈는 이 화성악을 사실 제가 뭐 이론이 뭐 나중에 나온다 어쩌다 했는데 재즈를 내가 만약에 하고 싶고 만들고 싶다? 이거는 그냥 필수예요. 화성악은. 왜냐면 재즈는 이 화성악 코드가 거의 뭐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즈는 필수로 해야 되고 발라드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네. 다만 EDM, 힙합 이런 쪽에서는 거의 안 써도 되거나 아주 조금만 알아도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슨이 시작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는지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이나 테크닉들을 조금씩 배우고 선생님들이 막 숙제를 내주실 거예요. 오늘 배운 거를 활용해서 뭐 노래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은 뭐 있는 노래 이거를 한번 카피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숙제를 주면서 여러분들의 스킬이 조금씩 늘으실 거고요. 이게 매일 매주 반복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허들 기억나시죠? 끝이 없는 이론. 어디까지 내가 배워야 되지? 언제까지 배워야 내가 이 배움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창작이 계속 창작의 고통. 진짜 개구리다. 이거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너무 구리다. 완벽주의. 이걸로 난 만족을 못 하겠어. 이거 보다 보니까 계속 부족해.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졸라게 괴롭힐 거예요. 이 끝이 없는 이론은 여러분들을 아득하게 만들 거고 창작의 고통은 절망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곡이 나와도 이 완벽주의라는 게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완성하지 못하게 이거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게 계속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상의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 그러면서 존버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뭐 아마님 진짜 이 정도면 괜찮아요. 더 뭐 안 해도 돼요. 막 진짜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진짜 빨리 하신 거예요.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 하려면은 빨리 이거 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 지름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레슨 그리고 프로듀싱 내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섰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일단은 구리더라도 꼭 완결된 내 노래를 완성을 하세요. 하다가 끊지 말고 일단 노래를 끝내세요. 구리더라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표를 잃지 말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 목표를 잃지 말고 조금씩 나 쩔어. 나 이거 완전 명작이야. 와 이거 마스터피스야. 이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리더라도 조금씩 내가 그 전보다 나아지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를 즐기세요. 나 이제 뭐 옛날엔 이거 못했는데 이제 이거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걸 되게 즐기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과 즐겁게 이 음악의 길을 가는 거, 이 여행 자체를 즐기세요. 여행을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내가 꼭 저기를 가야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산의 꼭대기에 가야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산을 오르는 과정, 이 과정 자체를 너무 재밌다. 너무 풍경도 좋고, 구경할 것도 많고, 좋은 음악도 많고, 막 내가 이걸 배웠다니 너무 기분이 좋다. 나 이제 이거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여정에 빠져드세요. 좋은 노래를 계속 듣고 분석해보세요. 이거는 왜 좋을까? 내가 이걸 왜 좋다고 느끼는 걸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허세랑 장비병. 나 음악 할 거야. 나 음악 진짜 개쩌는 스타 될 거임. 나 진짜 음악 존나 잘함. 이런 허세 있죠. 그리고 장비병. 계속 막 뭐 비싼 거 사. 이거 마이크도 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고, 뭐도 스피커도 사고, 계속 막 뭐 사.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뿌려놓은 씨앗이 돼요. 얘 음악한다는데, 음악한다고 설치던데? 그럼 내가 이거를 주워 담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비병. 내가 돈을 쓰고 이렇게 한 게 얼만데, 내가 이게 한 게 얼만데, 이거 뽕을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모티베이션이 돼요.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가늘게. 아까 얘기했듯이 존버.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지점만 다다르면 정말 행복하게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뭐 이 과정을 끝냈다고 칩시다. 이 길고 험난한 과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이 노래 낼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 만족스러운 곡을 만드는 게 힘들지, 이 곡을 만들었다면 이건 진짜 껌이에요. 그냥 뭐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이거 솔직히 지금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자, 일단 유통사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사를 찾고요. 그냥 거기에다가 저 노래 만들었어요. 뭐 노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보를 요구할 거예요. 뭐 앨범 커버 주세요. 뭐 음원 파일 주세요. 노래 가사 주세요.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달 뒤에 올라갈 겁니다. 언제 올라갈 겁니다. 해서 그냥 올려줘요. 이게 유통사라는 게 우리가 대단한 가수여야 꼭 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어디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대충 괜찮아 보이는 거 찾아서 그냥 해보세요. 공짜로 하는 유통사도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국내만 원하시는지 뭐 해외 사이트도 다 원하는지 물어보고요. 그거 다 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다 올라갑니다. 저는 뭐 블렌딩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공짜로 해주고 있고, 저랑 이제 그러니까 수익만 나누는 거죠. 광고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가 고마운 분들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저작권 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곡이 발매된 후에 여러 가지 음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귀찮아서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음원 수익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귀찮아서 아직 안 했는데, 내가 좀 음원 수익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냥 나 이제 저작권 협회 등록됐는데 하려면은 저작권 협회 하세요. 저작권 협회를 등록해야만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곡이 발매된 후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음원 수익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 그냥 음원 수익에 대한 건 그냥 완전 무시하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 그냥 거의 과자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이 나오거든요. 한 번 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원, 2원, 3원 뭐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기껏해야 뭐 몇백 회, 몇천 회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 음원 수익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티스트가 되면은 뭐가 좋나요? 자, 깊이.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매니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커피도 있고, 저는 위스키 좋아하는데 위스키도 있고, 뭐 와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음엔 잘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와인에 왜 미쳐 있을까, 커피에 미쳐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왜냐면은 그거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깊이라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취한다. 내가 어떤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여기를 도달해 버렸구나, 이 음악을 하면서 그거를 느끼기 되게 너무 좋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제가 프랭크 오션이 제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되게 채널 오렌지라는 첫 앨범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 뒤에 나온 두 번째 나온 블론드라는 앨범은 이거 뭐 그냥 괜찮긴 한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도 프랭크 오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저는 저 1집이 되게 좋고 2집은 아직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되게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 차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니, 이거 너무 단정적인 말 아닌가?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저 첫 번째 앨범은 제가 그러니까 음악을 제대로 하기 전에 너무 좋아했던 저 첫 번째 앨범은 요즘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게 비유하면 커피에서 카라멜 마키아토랑 비슷한 거예요. 커피를 처음 먹으면은 카라멜 마키아토가 너무 맛있잖아요. 달달하고. 근데 커피를 계속 먹다 보면 다들 아메리카노 먹게 되잖아요. 심지어 에스프레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 첫 번째 앨범은 저한테는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느낌이에요. 뭐 가끔 먹으면은 되게 또 좋은데 계속 먹자니 좀 너무 달달하고 좀 질려요. 근데 저 블론드라는 앨범 굉장히 아메리카노 같은 계속 먹고 처음에는 이게 막 쓰기만 하지 무슨 맛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 이 향기에 너무 미쳐가지고 계속 먹고 먹어도 안 질려. 이게 막 그런 게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깊숙하게 하면서 이 음악의 깊이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통 우리가 음악을 그냥 들을 때는 이 멜로디 좋다, 가사가 좋다, 여기서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음악을 판단한다고 하면 음악을 더 하게 되면서 음악을 배우면서 내가 또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들을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썼어? 소리가 진짜 쩐다, 깔끔하다, 그리고 믹싱 마스터링이 너무 잘 됐다, 진짜 소리가 너무 깔끔하다, 소리가 너무 따뜻해, 이런 장르를 섞을 수가 있네. 음악 지식, 그리고 좋은 장비에서 나오는 사운드, 이 역시 펜더, 역시 무그, 역시 이런 장비로 나오는 사운드, 이런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귀르가즘,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귀르가즘을 진짜 오지게 느끼게 돼요. 최애 아티스트가 내 자신이 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 자신, 아만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제가 거만해서 내가 제일 잘해서가 아니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내가 노래 계속 만들고 있고요, 내가 만든 노래는 내 취향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되게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내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만드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내가 들으면 내가 만드는 이 노래가 발매되길 난 너무 기다려. 이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최애 아티스트, 내가 프랭크 오션 좋아하고 카니에 웨스트 좋아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최애 아티스트가 하나 더 생긴 이 느낌. 그리고 기록과 영향. 자, 음원을 낸다는 거는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이게 인류 역사 거창하긴 한데, 내가 낸 음원은 영원히 음원 플랫폼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기를 쓰면 이게 일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소실될 수 있지만, 내가 낸 음원은 음원 사이트들에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장을 하자면, 내 아들이 내 노래 들을 수 있고, 당연히 내 친구들이나 내 엄마 아빠도 들을 수 있지만,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내 고조손자, 내 후손들이 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아직도 비틀즈 노래 들을 수 있고 모차르트 노래도 심지어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음원 사이트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이 노래는 이 인류가 평생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 되게 좀 기분 좋지 않나요?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이거 보시면은 제 친구들, 우리 엄마도 있고, 제 친구들이 제 노래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막 등록을 해놓기도 했고,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이거 노래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하면서 되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뿌듯해요. 간지 나죠. 일단 내가 아티스트야, 나 앨범 냈어, 나 뮤지션이야, 간지 나지 않아요? 이게 되게 꽤나 간지 나는 일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막 만날 때, 사람들한테 내가 처음 소개할 때, 저 싱어송라이터예요, 저 음악 프로듀서예요, 저 음악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막 멜론에 가면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아만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이게 꽤나 진짜 나라는 사람을 흔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좀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간지 나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내가 성공하든 안 하든. 네,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튼 멜론에 나 곡 좀 올리면 아티스트야, 이런 거 간지 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음악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그만큼 더 좋은 얘기들,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고, 그걸로 또 리스펙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창작에 대한 경험, 내가 음악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예술이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재밌게 얘기를 더 재밌고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만큼 식견이 올라가고
뭐 인생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영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뭐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어필하기에도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늙더라도 예술이라는 건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듣는 음악들, 뭐 보는 그림들, 뭐 영화 이런 것들은 다 꽤나 나이 많은 사람들 혹은 노인들이 만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로 뭐 봉준호, 박찬욱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인 아티스트들도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트라는 건 늙지 않고 아티스트는 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티스트로 살면은 언제나 동경 그리고 혹은 관심을 받고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제가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좋다라고 전도를 하고 싶어요. 평생 취미, 이거는 진짜 평생 취미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무슨 말이냐면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투자할 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주식 투자할 때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 약간 뭐 이런 건데요. 말하자면 내가 일만 하는 사람이면 이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엄청 불행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일도 하는 사람이지만 음악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음악이 나의 이 행복을 또 책임져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제가 뭐 가족이 있다라면은 내가 일이 힘들어도 가족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 약간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음악도 추가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것들이 다 안 되고 막 세상이 날 속일지라도 난 음악만 있으면 돼. 나 음악만 있으면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확실한 행복 소스. 뭐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창자의 고통 이걸 넘어야겠지만 확실한 언제든지 내가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하고 내가 좋은 음악을 만들면 내가 행복한 이런 확실한 인생에 행복한 소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창자의 고통 이건요 뭐 말하자면 출산이랑도 되게 비슷해요. 내 나라는 거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 기쁨도 출산 그리고 육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에서 어떤 무언가 피조물이 나와서 나를 대변하는 무언가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리고 그게 심지어 계속 나오면 성장해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결혼을 안 하고 솔로로 많이 살면서도 되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요. 우리 용기를 내기로 해요. 요즘은 진짜로 방구석에서 슈퍼스타가 나오는 시대예요. 뭐 되게 많은 사운드 클라우드 스타들이 외국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방구석에서 우리가 뭔가 다 만들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이 그냥 내가 방구석에서 만든 음악으로 뭐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거, 유튜브에 올린 거 이런 것만으로 슈퍼스타가 되고 막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하죠. 요즘 진짜 할만해요. 요즘 음악이라는 거는 프로그램도 되게 쉬워요. 제가 처음 음악 시작할 때만 해도 프로그램이 되게 어려웠고 VST 이런 플러그인들이 더 쓰기 어렵기도 하고 좀 안 좋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되게 쓰기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셀프 마케팅. 예전에는 음악이란 걸 냈을 때 이걸 어떻게 마케팅해? 그냥 좋은 소속사 들어가는 거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돈을 내더라도 마케팅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내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기만 해도 뭐 내가 유튜브에 커버곡도 올리고 내 노래도 올리고 계속 컨텐츠를 올린다든지 내가 뭐 방송을 한다든지 혹은 틱톡으로 뭐 내 노래로 뭐 댄스를 한다든지 뭐 혹은 이제 그냥 돈 내면은 페북 광고, 틱톡 광고 막 이런 것도 할 것도 되게 많고 셀프로 혼자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존버를 반대로 하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분명히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요 얘기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꾸역꾸역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어찌어찌 꾸역꾸역 이라는 거를 하면은 이겨내고 우리가 딱 내가 이제 나 됐어. 나 이제부터 내가 진짜 만족스러운 노래가 하나 나왔어.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이 음악과 계속 즐거운 여행을 평생에 걸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끝은 달콤하리라. 정말로 내가
너무 만족스러운 노래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을 때의 이 완전한 행복감, 내 인생 와 진짜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달콤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거나 하는 분들은 저한테 또 DM이나 뭐 톡 주시면 또 좋고, 제가 앞으로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말 계속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티스트 별거 아닙니다. 내 노래 만드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완전한 행복, 나 스스로 내가 유니크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행복하게 달콤하게 음악과 함께 같이 아트와 예술과 함께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조떼꾸알 부탁드릴게요. 안녕.